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연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사실상 야간 통금에 가까운 4단계로 격상했는데 기대만큼의 방역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대전시가 대시민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고 이동 최소화를 위해 대중교통 운행을 50%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까지 끌어올리며 코로나19 확산을 막아보려 했던 대전시. 단계 격상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도 하루 동안 80명에 육박하는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4단계 이후 하루 평균 확진자는 75.1명꼴로 바이러스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서구 태권도장발 집단 감염이 진정되자 유성구 영어학원과 동구 대형마트, 대덕구 복지관,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등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확진자 표본 검사 결과 100명 중 88명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었습니다. 게다가 6, 7월 확진자 가운데 무증상 감염이 28.2% 정도로 조용한 전파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 대전시는 결국 시민들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중교통까지 감축 운행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5일부터 밤 10시 이후 대중교통 운행을 절반으로 줄이는데 시내버스는 배차 간격 20분 이상인 노선을 제외한 48개 노선에 대해 286회 운행을 164회로 42.7% 줄이고 다만 막차 운행 시각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지하철 운행 간격도 밤 10시 이후에는 현재 12분에서 24분으로 길어져 운행 횟수가 10회 감축됩니다. 또 7월 20대 확진자는 331명으로 6월 65명의 5배, 30대는 68명에서 3.5배인 241명으로 늘어난 만큼 20, 30대는 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방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만남과 활동을 잠시 멈추고 그래야만이 비로소 코로나 바이러스도 확산을 멈출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이달 안에 확진자 수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준인 30명 이내로 낮추는 게 목표입니다. 특히 그동안 속도를 내지 못했던 백신 접종도 지난달 말부터는 50대를 시작으로 본격화됐고 다음 달 말이면 시민의 70%가 접종을 완료하는 만큼 당분간 만남과 이동을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12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대전에서는 서구 도안동 태권도장 관련 확진자가 3명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250명에 달하고 동구 대형마트 관련 확진자는 6명, 대덕구 중소기업 관련 확진자는 12명에 이르는 등 하루 사이 69명이 추가됐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기업체에서 6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24명에 달하고 충남에서만 모두 53명이 추가됐고 세종은 7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남 서부권에 몰려있는 화력 발전소들, 연료를 태울 때 나오는 매연과 각종 오염물질 때문에 공해 주범으로 꼽히고 있죠. 결국 화력발전 연료를 수소로 대체해 탄소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게 유일한 해법인데요. 기존 연료에 수소를 50% 혼합해 안전성을 확인하는 실증 연구가 시작돼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화력발전소의 터빈을 돌리는 건 석탄과 액화천연가스 LNG. 하지만 가동 과정에서 많은 탄소가 나와 대기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화석 연료를 신재생 에너지로 바꿔야 하는데 발전회사와 기업이 손잡고 실증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LNG를 활용하는 가스터빈을 개조한 뒤 청정에너지인 수소를 50%까지 혼합한 새 연료를 투입해 연소 안정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 분야 세계 제1인 네덜란드가 30%까지 수소를 섞은 터빈을 가동 중인데 이번 50%의 수소 혼합이 성공하면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기술인 수소 혼소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기존의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 100%까지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로 보면 되겠습니다.
1kW 전기를 생산할 때 탄소 배출량은 석탄의 경우 0.87kg, LNG 0.37, 수소를 섞으면 0.2, 수소만 투입할 경우 배출량이 없습니다. 서부발전과 한화는 실증 연구가 성공하면 2025년 상용화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어 수소 연료만 투입하는 꿈의 발전도 머지 않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증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가 된다면 국가의 수소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뿐더러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요. 유엔 기후 협약에 따라 우리가 2030년까지 줄여야 하는 이산화탄소는 6천만 톤. 이번 연구가 서해안 화력 발전이 대기 오염 주범이라는 오명을 떨치고 국가 탄소 중립을 이끌 수 있게 될지 주목됩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오늘 아침 서산시 온석동 온석저수지에서 물고기 수천 마리가 떼죽음을 당해 시당국이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폐사한 물고기는 대부분 붕어로 최근 근처 농경지에 물을 대면서 수위가 크게 낮아진 데다 기온이 급상승하면서 수온도 올라가 물고기들이 이를 견디지 못해 폐사한 걸로 추정됩니다. 서산시는 저수지에서 폐사한 물고기들을 모두 걷어내 처리하는 한편 다른 저수지와 양식장 물고기에 대해서도 예찰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5G가 이제 겨우 뿌리를 내린 상황인데 차세대 이동통신인 6G 기술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벌써부터 치열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5G보다 11배나 빠른 6G 이동통신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6G 이동통신은 1초 동안 전파가 수천만 번 이상 진동하는 테라헤르츠의 주파수 대역을 활용합니다. 주파수가 높은 만큼 많은 대역폭을 사용해 속도를 늘리기에 유리하지만 전파 손실이 크고 이동거리가 준다는 것은 큰 단점입니다. LG 카이스트 6G 연구센터가 테라헤르츠 대역에서 전파를 한 곳으로 모아 특정 방향으로 집중 전송하는 빔포밍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를 통해 전파에 큰 손실 없이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기존 5G보다 11배나 빨리 신호를 송수신할 수 있는 성능을 검증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기술들은 그 손실이 7dB 이상인데요. 저희가 그거를 1dB대로 줄여서 전체적으로 한 4분의 1 정도의 전력 손실로 줄여드렸습니다. 전파를 퍼뜨리지 않고 특정 기기를 향해 보낼 수 있는 조향 각도의 범위도 50도를 확보해 이동통신 활용 가능성을 충족시켰습니다. 우리보다 빨리 6G 기술 개발에 뛰어든 미국이나 중국을 앞질러 경쟁을 선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입니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특히 초광대역을 지원하는 빔포밍 솔루션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달성을 했고, 연구팀은 오는 2025년으로 예상되는 6G 국제표준 결정에 앞서 선제적인 산학연 협력을 통한 원천 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TJB 김진호입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이자 올해 유네스코 세계 기념인물로 선정된 김대건 신부의 일대기를 그린 다큐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김대건 신부의 고향인 당진시 호서고등학교 영화 동아리 학생들은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맞아 다큐 영화 고행 제작을 최근 마치고 기념 행사 기간인 오는 20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23분 길이의 다큐 영화 고행은 1836년 조선을 떠나 마카오에서 수학한 뒤 사제가 되어 돌아와 1846년 순교하기까지의 과정을 담았습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왕은점 표범나비가 대전 월평공원 갑천 구간에서 발견됐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2차례에 걸쳐 월평공원 갑천 구간에서 날개를 편 길이 62mm, 뒷날개 윗면에 검은 줄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인 왕은점 표범나비가 서식 중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왕은점 표범나비는 도시화와 서식지 축소로 국내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2012년 5월부터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다음 달 28일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당진시는 현재 도시공원과 학교 절대보호구역, 버스 정류소 등 937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흡연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해 과태료를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전교육청이 기존 교사의 병가나 연가 등에 의한 학습 결손 시 학급 운영과 학습 지도 업무를 담당하게 될 순회 기간제 교사 17명을 선발합니다. 지원서는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전자우편과 우편, 직접 방문을 통해 접수받고 지원 대상과 수행 업무, 계약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교육청과 동서부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중부발전 신보령발전본부는 코로나 검사 인원 증가로 고생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건강을 위해 써달라며 보령시에 1,000만 원 상당의 건강보조제 250세트를 후원했습니다. 시는 전달된 물품을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와 아산병원 등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서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출금리 1% 이내인 소망대출 플러스 자금 2차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2월에 시행한 1차 소망대출 혜택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이며 36억 원의 대출 규모로 금리 1% 이내의 자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충남 신용보증재단과 시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됩니다. 예산군이 충청남도와 함께 우수 종돈 지원을 통해 상업용 두록 돼지의 육종 개량에 성공했습니다. 듀록은 세계 3대 고급육 품종으로 예산군은 캐나다산 듀록 돼지 종돈 16마리 구입을 지원했으며 지역 내 농장에서 7년여간의 노력 끝에 듀록 돼지와 잡종 돼지를 교잡해 품종 개량을 이뤄냈습니다. 군은 오는 10월 중으로 추가로 듀록 품종 17마리를 구입한 뒤 관내 50여 농가에 품종 개량된 돼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서천군이 1,500년 전통의 한산 모시 농업에 대해 국가 중요 농업유산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천군은 한산 모시 조합 등과 함께 농식품부를 대상으로 국가 중요 농업유산 지정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 자료와 현장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국가 중요 농업유산은 오랜 기간 형성해온 유무형 농업자원 중 보전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이로인 전남 청산도 구들장론을 비롯해서 모두 15건이 지정됐습니다.